어른 세대가 보기에는 이게 사회 문제고 젊은 층이 보기에는 일본이 문제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연공서열, 나이 들어가지고 저기서 키보드 딱딱딱 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더 받아가 불합리하네? 그럼 나 일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해봐서 뭐 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소리 좀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된 MZ세대들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뉴스가 나오냐? 요즘 것들은 우리 때랑 비교해가지고 끈기도 없고 뭘 하든 일을 진득하게 하는 게 없어. 너무 다 쉽게 포기를 해. 이러면서 일본의 미래가 걱정이다. 라는 식으로의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특히 요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뉴스를 좀 보여드리면서 왜 지금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나, 이 친구들이 왜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은 한국이랑 좀 비슷한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고민이라는 점에서 그런데 좀 뭔가 그 원인이라는 것 자체가 한일 간에 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게 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신사회인의 퇴직 대행의 의뢰가 쇄도하고 있다. 하루에 약 40건. 퇴직 대행 하루에 267건. 입사 첫날 의뢰까지. 퇴직 대행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시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인사부에 전화를 한다라든지 본인 상사에게 연락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이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저 친구 회사 그만둔답니다 라고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어. 흔히 말하는 나의 대리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일을 하는 이 회사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야 그 뭐 회사 때려친다 하더라도 뭐 본인이 연락한다든지 하면 되지, 이게 뭐 돈이 되겠어 라고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진짜 자기가 그만두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직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이용할 수밖에 없었네. 그거는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죠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즘은 있잖아요. 그런 이유로 그만둬? 그리고 그렇게 나쁜 회사처럼 안 보이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물음표가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5분 잔업시켰다. 회사 제복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어울리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도 신입사원에 그만두고 싶어서 퇴직대행 의뢰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도 뜨는 겁니다. 올해 4월 11일 뉴스죠. 누가 보더라도 되도 않는 이유인데 그만두고 싶은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거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전화하기에는. 그러니까 나 대신엔 더러운 걸 닦아줄 그런 대리인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요런 데 의뢰하는 친구도 있는 거예요. 사회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일단 안 돼 있잖아요, 여기서. 학교는 학비 내고 돈 내고 다니니까 학생이라고 그럴 수 있는데 회사는 뭐예요? 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타입이라든지 현실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것들은 그런 거 없이 뭐 그냥 뭐 그만두고 싶다니 여러분 이유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뭡니까 이제 까는 거죠. 이제 요즘 것들 이러면서 있잖아요. 예, 이해가 안 된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거 그만둔다는 거 말고도 또 있었어. 우리 회사도 저런 애가 있어. 그래서 요즘 일본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또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조용한 퇴직. 이게 일본에서는 시즈카나 타이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한 열정을 잃고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만을 수행하는 상태. 절대로 잔업을 하지 않고 휴일 출근 이딴 걸 절대로 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 회사에게 뭘 하고 싶다라든지 일을 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없어. 나는 시키는 일만 할게요. 대신 그 시키는 일도 정시 때까지만 할게요. 2012년 미국에서 확산된 최저한의 일밖에 하지 않고 열의를 잃은 일방식. 이게 일본에 넘어오더니 괜찮네, 나쁘지 않네 싶어가지고 특히 뭡니까? 나오죠. 40대랑 20대, 30대. 특히 회사에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일본 마이나비 회사 조사를 했어요. 정사원의 조용한 퇴직에 관한 조사 2015년. 40% 이상이 사실상의 조용한 퇴직, 시키는 일 말고는 다른 일을 안 하는 상태. 그 중에서 20대가 46.7%로 최다다. 이 조용한 퇴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70% 이상은 앞으로도 회사에 있지만은 나는 사실은 없는 사람. 그런 식으로 난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 상당히 좀 큰 사회적인 문제다. 라고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일을 잘하지 않더라도 바로 차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니다 보니까 최소의 힘으로 회사가 시킨 것만 하고 있으면 월급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가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봤자 그 많은 일을 나의 사생활을 소비한 만큼의 돈이 나오지도 않아. 그건 얼마나 손해예요. 그러니까 최저한의 뭐 월급 받는다 하더라도 생활은 가능하니까 그만 받고 그냥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회사가 뭐라고 내 인생에 그걸 바쳐. 그지? 내가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난 대충 여기서 그냥 돈만 받으면서 있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주민국 1번. 못 잘라요. 알면서도 못 잘라. 예. 그러니까 놔두는 거예요. 그걸 또 괜히 야 나가 이랬다가 노동청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나는 시킨 일 하고 출근도 하고 하는데 회사에서 나를 압박을 해요. 그러면 진단 말이에요, 회사가. 그러니까 일은 하지만은 뭐 대충 일을 하면서 시킨 거는 하지만 나는 따로 뭐 아이디어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누구누구 오늘 왔나? 답변도 안 하고 공기 회사에서 아무것도 하죠. 그런 거. 예.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회의에도 안 나가고 위견도 안 내고 그냥 있다. 그냥 있다. 월급은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20대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나와가지고 일본에서도 똑같이 요즘 것들은 왜 저러냐 라고 해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또 이제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뭐 아까 뭐 때려치우는 거 회사 그만두는 건 옛날도 있었다 치는데 야 그래도 우리 때 이런 건 없었어. 요즘 애들은 아니 뭐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 뭐 회사에서 뭐 돈만 받아가고 뭐 이건 뭐 의욕이 없네. 이 회사에서 뭐 살아남겠다는 거 너야 뭐야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예. 출세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한 퇴직을 선택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과거부터 나오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죠. 관리직이 되고 싶지 않다. 출세를 하고 싶지 않다. 라는 젊은이가 늘어난 이유. 2024년. 이거는 MZ 세대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 세대들 30, 40대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출세하고 싶다라는 20대, 30대가 뭐 꽤 있었어요. 2018년만 하더라도. 근데 2024년 기준. 출세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30대는 30%도 안 돼. 20대조차도 36%. 그러니까 이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출세하기 싫다는 거예요. 회사 왜 와? 돈 받으려고. 그럼 출세하기 싫으면 내가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회사에서 시간 때우면서 앉아있으면 돼요. 사실상 조용한 퇴직을 하면 돼요. 랑 아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비율이. 얼추 비슷하잖아요. 출세는 내 입사 동기 아니면 뭐 비슷한 사람들이랑 경쟁을 해서 내가 이겨야 돼요. 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일을 하고 샤바샤바 하고 인맥도 회사에서 하고 해야지 겨우 출세가 돼. 근데 출세하면 뭐예요? 관리직이잖아. 책임을 져야 돼요. 밑에 야 너희 팀 실적이 왜 그러냐? 부터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쌓일 일이 많아. 근데 월급이 늘어나나요? 그렇게까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본에서 관리직이 되면은 잔업수당이 붙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평사원에 잔업수당을 넣어가지고 월급을 펌핑시킨 걸 선호합니다. 왜? 책임은 적은데 잔업을 하면 돈은 늘어나니까. 돈 벌 때는. 근데 관리직은 잔업수당이 따로 붙지 않고 연봉제가 돼요. 그러니까 책임은 늘어나는데 잔업은 무한으로 하는데 잔업수당은 안 붙는 연봉제야. 이게 뭐야? 가성비가 안 좋네? 그러니까 관리직이 되고 싶은 젊은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사회인이 된다는 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회인이 된다는 자각이 없다. 옛날에 비해서 자기들 때랑 다르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뭡니까? 일본이 지금 일자리는 얻기 쉽잖아요. 네, 어디든 취업은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흔해 빠지다 보니까 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 일자리에 대한 가치가. 옛날에는 일자리를 얻는다는 거는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런 이제 있잖아 수단을 얻었다는 건데 요즘 그게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 자체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굳이 아니 뭐 그 흔한 건 내가 책임까지 져야 돼. 아이고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플러스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굳이 내가 이걸 경쟁을 할 필요가 있나? 이 안에서 경쟁해서 뭐해? 경쟁 안 하더라도 괜히 스트레스 써가면서 내 능력상 경쟁 안 하더라도 일자리 많은데 딴 데 가면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의 생각. 왜 출세하기 싫어하고 이렇게 경쟁하기 싫어하고 책임을 갖기 싫어해요 요즘 일본 젊은 친구들? 예, 교육입니다. 예, 이 원인이 일본의 교육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에서 지금 MZ세대를 다른 말로 유토리 세대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본어로 유토리 세대. 1987년부터 2004년생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추미코가 1988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 유토리 사람이고 그렇죠. 20대, 30대의 사회인들이 이 유토리 교육 세대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길래 이게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해 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유를 가지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 무슨 말? 교육과정도 좀 간소화시키고 학교 성적, 순위, 등수 이런 거 압박을 주지 말고 넘버원보다는 올리원, 개성을 중요시 여기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떠니? 건강하게 키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뭔가 경쟁은 악이다. 친구랑 협동하고 어울리고 그런 식의 교육 방식을 삼았던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보다 좀 더 아이들의 자유에 맡기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진짜 교육이지 주입식 말고 그러니까 막 다그치지 않아요. 공부해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걸 했던 겁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사회인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친구랑 경쟁을 해야 돼요? 나 옛날부터 경쟁을 안 했는데 다 같이 우리 낙가마 동료 아닙니까? 좋게 갑시다. 아이고 회사 이거 책임? 왜 나한테만 책임인데? 모두의 책임 아닙니까? 근데 왜 나만 책임져야 되는데? 나 그런 거 싫어요. 연대 책임 아니야. 옛날부터 나 그렇게 배웠거든. 이런 교육 방식이 젊은 친구 생각이 바꿔버리는 겁니다. 경쟁은 악이니까. 굳이 경쟁을 할 필요는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사회는 뭐예요? 경쟁이잖아. 그러니까 현실의 교육 방식, 일본의 과거 교육 방식이 현대 사회랑 전혀 다른 어차피 이상향 We are the world 이런 식으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에 나와서 조금만 경쟁이라든지 스트레스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나 이 길 안 해. 나 회사 월급을 받고 싶은데 나 따로 시키는 거 안 해. 혹은 아까 뭡니까? 나한테 왜 잔업을 시켜? 쟤는 잔업 안 시키는데? 이 옷이 이게 뭐예요? 내가 아는 건 다른데? 이거 기분 나쁘네 그만둬. 완전 적응이 안 되는 식으로의 사람을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일본 사회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의 젊은 세대를 양산한 거는 일본의 과거 세대. 자기들이 바꾼 방식, 자기들이 이렇게 정해서 이런 친구들을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요즘 애들이 이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은 나 때랑 다르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이런 세대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당장에 나온 뭡니까? 이런 퇴직 대행도 야, 나 때는 회사 그만둘 때 내가 그래도 전화하고 이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남한테 시키냐? 쟤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니들은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런 비판이 이어지면은 이래서 좀 막 반발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은 그냥 듣는 척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 신경도 안 써요. 개가 짖나? 이런 거죠. 마이웨이니까. 네, 내 인생인데 네가 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좀 더 옛날보다 개인주의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좀 유토리 세대로 설명했을 때 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니까 좀 세대가 좀 넓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같은 유토리 세대가 들어가는데 그 회사를 그만두는 자세라든지 승진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이라든지 그거는 약간 그 20대 초반 친구들이랑 우리 세대도 조금 다른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승진하고 싶지 않다, 경쟁하고 싶지 않다, 교육 때문에 그거도 있는데 플러스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행복해졌어요. 그만큼 행복해졌어요? 그런 점에 물음표가 생겨서 이제 나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다. 회사의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교육뿐만 아니라 윗세대 분들의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거. 그렇죠. 추미코가 말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잃어버린 30년입니다. 불황인 일본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전 세대들은 잘 나가던 일본을 알고 좀 쇠락하고 있는 것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옛날식으로 좀 다시 한번 좀 법을 미국 계속 섞어라. 한번 경제 올려봅시다. 뭔가 이런 식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뭐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일본은 불황이고 디플레이션, 경기가 꺼져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들을 보는데 뭔가 열심히 일하는데 경기가 나아지질 않아. 삶이 나아지는 게 안 보여. 왜? 계속 내리막기니까 경제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지. 왜 그런 식으로 고생을 해요? 너무 가성비가 안 좋네. 왜 사서 고생을 해? 이런 느낌이 더 들잖아요. 그리고 제 나이대 분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도 잘 나갔었는데 지금은 아니구나 라는 걸 인식한 세대들. 근데 20대 초반분들은 있잖아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일본은 옛날과 뭐 원래 다른 일본 그거부터 인식해서 살아왔으니까 조금 감각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코 때랑도 감각이 다른 거고 완전 뭡니까 디플레이션 불황에 들어가서 나온 젊은 친구들은 더 감각이 다른 거고 이런 일하는 감각뿐만 아니라 뭐 저희 방 자주 얘기하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감각이 있잖아요. 일본의 옛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보는 느낌. 그 다음에 추미코 나이대 친구들이 한국을 보는 느낌.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K-팝에 열광하는 진짜 젊은 세대들이 한국을 보는 느낌.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일본이랑 한국이랑 차이가 있었을 때랑 이게 점점 줄어들 때랑 다르잖아요. 옆 나라를 바라보는 인식이.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이. 뭔가 일반적으로 저런 식의 일을 해도 돼? 저렇게 회사를 다녀도 돼? 라는 의문점이 드는. 저도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요즘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돼요. 왜? 상관없잖아. 그게 무슨 상관인데. 당신들이랑 우리는 다른데. 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일본에서 좀 극단적으로 좀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해서 이건 누구 탓이 되거든요. 예, 나이 많은 사람 측에서는 요즘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한다. 아까 말한 게 되는 거고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옛날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네. 언제까지 머리가 그렇게 딱딱하게 쓰시될 겁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일본에서도 늘 젊은 세대, 예, 이런 일본 Z세대라고 많이 붙이는데 젊은 세대들이 문제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때랑 다르다. 라는 기사가 늘 나오고 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오래 있으니까 20년 이상 일본 살고 있으니까 보면은 확실히 달라요. 저도 이제 제가 신입사원 올 때가 있었고, 예, 그리고 뭐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 회사에 중견 정도로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말 들었거든요. 예, 바꿔는 확실히 다르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요즘 친구는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요즘은 그런 제가 보기에도 너무 도를 넘은 아까 말한 조용한 퇴직 회사 내에서 가만히 있는 인사 무시하는 얘기 안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다 왕따 시키면 뭐해. 회사에서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왕따 시키면 뭐해. 그것도 얼굴 보고 다녀야 되는데. 근데 그런 일반적인 개념조차 안 통하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일본이 안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내부에서 뭔가 좀 저런 식으로 변화, 젊은 친구들 극단적인 변화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좀 혼란이 된다. 그런 점에서는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어른 세대가 보기에는 이게 사회 문제고 젊은 층가 보기에는 일본이 문제인 거예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아직까지는 연공서열, 나이 들어가지고 저기서 키보드 딱딱딱 치는 저 사람이 나보다 월급을 더 받아가 미친 거죠. 나는 저 친구보다 훨씬 더, 저 부장님보다 일도 더 잘하고 빠르게 일 처리할 수 있는데 난 돈을 안 주네? 그럼 난 일 안 해요. 왜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해야 돼? 단지 이 회사를 먼저 들어왔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가네? 불합리하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조용한 퇴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월급만 받고 나가지 뭐. 내가 열심히 해봐서 뭐 하겠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도전을 하기에는 그래도 그치? 귀찮고 그냥 뭐 집도 가까우니까 그냥 다니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소극적인 면도 있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면은 새로운 곳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저 하고 싶은 게 없는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걸 보면 요즘 젊은 분들은 대학을 고르지 않으면 어느 대학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취직할 때도 엄청 고생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자리는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약간 자신감도 늘어났는가. 그런 것도 일에 있죠.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나라 일본은. 그러니까 내가 욕심이 없는데 굳이 내가 왜 경쟁을 해야 돼? 굳이 내가 그런 귀찮은 것까지 해야 돼?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런 식으로 된다 보니까 주인공 말한 것처럼 자신감, 근자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그걸 굳이 시끄럽네? 그만둘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까지는 있잖아. 일자리 찾기 어려웠을 때 그런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으면 다음은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이 지금도 계시는데 요즘 젊은 분들은 그런 감각이 약간 다른가. 그렇죠. 취직 상태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기 상태, 시장 상태, 고용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좀 과거에 비해서는 극단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는 이런 뭡니까 일본의 직장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일본은 사회 문제다. 특히 젊은 애들이 문제다. 라고 늘 이해가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개인주의 응. 있잖아요. 나는 뭐 회사를 위해서 그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의 행복도 생각해야 돼. 그런 개인주의는 그 늘어나는 거 나쁘지 않아서 그렇게 느끼는데 요즘 있잖아 개인주의의 나쁜 부분 예를 들면 있잖아요. 저만 변하면 된다. 그런 게 조금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런가 라고 약간 느끼네. 아까 뉴스를 보면. 그러니까 극단적 개인주의 맞죠. 왜냐면 회사는 알바가 아니거든. 월급 나오는 기계이기 때문에 회사는 나를 못 자르고. 그리고 상사도 사람이잖아. 상사도 사람이지만 그분들 보기에는 상사는 회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랑 상관이 없어. 그 자기 행동 때문에 뭔가 영향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거는 막 회사 사람이니까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좀 더 자세히 얘기 드리면은 일본 기업도 옛날에 비하면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저희 때도 거의 마지막인데 신입사원 연수라는 게 일본은 항상 길었습니다. 예전에 1년 혹은 1년 이상 신입사원 연수를 돌리는 기업이 많았어요. 여유가 있을 때는. 왜? 일본은 말했지만 대학교 때 공부 안 해도 취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러니까 일본 대학 가서 뭡니까? 좀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취업이 되니까. 진짜 열심히 한 친구는 뭐 학자가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쟤들은 머리가 포맷되어 있으니까 와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서 굴려야 된다가 일본의 옛날에 기업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의 색깔에 물들여서 그 친구를 다시 한번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일본이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 신입사원 연수라는 게 많이 없어집니다. 비효율적이거든. 굳이 이걸 왜 해? 그냥 애들 현장에 굴리면서 OJT로 돌려. 이런 게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방에 갑자기 노세 대학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빡시게 굴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지. 옛날 같으면 취업이 안 되니까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버텨야지 있었는데 지금 뭐예요? 네가 아니더라도 딴 데 가면 돼 이런 게 있으니까 내가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뭐예요? SNS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의 의견이 공감을 또 얻는 거지. 맞아. 나는 틀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다 보면 그게 주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근데 한편 얘기만 들으면 맞아 라고 제가 나쁜 놈이네 라고 느끼는데 그 나쁜 놈 얘기 들으면 근데 그 나쁜 놈이라 생각했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돼. 그렇게 되잖아요. 양쪽 그렇죠. 들어보면. 근데 요즘 한쪽 의견만 극단적으로 나오고 얘 맞다 제가 나쁜 놈이다 때려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일본은 진짜로 이런 기성세대랑 젊은 세대가 대립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예, 말하자면 세금 문제부터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셉니다. 당장에 제가 예전에 얼마 안 됐죠. 국민연금 대한민국에 올렸잖아요. 근데도 그때 제가 무슨 얘기 했습니까? 한국은 시작이라 했잖아요. 왜? 일본은 이미 한참 가고 있거든요. 그 순간부터. 이미 아까 말한 이런 젊은 친구들의 의견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다 뜯기거든. 열심히 일해봐도 세금으로 다 뜯겨요. 자기 윗세들은 열심히 일해봐도 세금 안 뜯어놨거든. 그러니까 죽어도 깨어나도 일본의 기성세대만큼의 경제력은 누릴 수가 없어요. 일본 젊은 친구들은. 똑같은 일을 해서. 근데 그걸 왜 해? 그지? 기본적인 것만 하지. 내가 누구 죽으라고 일을 열심히 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자기 윗세대들이 나 때는 열심히 했어. 뭐 할 수 있었어. 뭐 집을 산다라니 뭐 할 수 있어서 여행도 많이 갔어. 그건 당신 때 얘기고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왜 나한테 노력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느 정도 좀 이제 잘 섞어서 돌려야 되는데 말하자면 일본 좀 극단적인 실버 민주주의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런 말은 잘 안 들어가죠. 예. 그렇게까지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이 있는 회사에 자기 인생 주 5일 최소 하루 8시간을 소비하는 거 아깝지 않아. 돈은 벌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더 편하다, 맞다라는 것에 환경을 바꾸는 게 자기 행복을 생각할 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하니까 그게 뭔가 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재미도 없고 너무 많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상사랑 사이도 안 좋고 회사도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건강에 주 5일 있는 거 너무 힘들지 않아? 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왜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저는 좀 물어보고 싶어요.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다른 데 이력서를 쓰고 가고 면접을 내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뭡니까? 다시 적응을 하는데 그 직장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확률도 있잖아요. 조용한 퇴직 같은 이런 가만히 나를 놔두지 않고 나를 괴롭힐 확률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딱 이거 이제 쟀을 때, 무게추를 냈을 때 지금이 약간 월급도 좋고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데 건드리지 않네? 그러면 일단 지금 가만히 있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움직여서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을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 연구를 하는 겁니다. 가성비를. 움직이는 것도 힘이 필요하네. 힘이 필요하지. 왜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잘못된 건 내가 아닌데.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도 그렇지만 여러분 SNS 사회가 진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말했지만 몰라도 되는 걸 아는 게 엄청 안 좋은 겁니다. 말하자면 내 주변에 내 친구랑 다 같이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신입사한테 월급 연수 갔을 때는 괜찮았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회사도 진짜 잘해보자. 파이팅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뭐야? 회사 들어가기 전에도 저 회사 한 달 월급 200박 200밖에 안 되네. 나는 300. 이거 300, 나는 400인데, 야, 요즘 한 달에 500도 안 받고 일하는 애들이냐? 이런 거 본단 말이야. 그럼 내가 바보가 된 것 같아. 이 회사가 바보인 것 같아. 사람 누구나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가치를 더 못 느끼게 되는 거. 일에 대한 가치가. 이건 해봤자 200만원짜리 일이니까. 나는 200만원짜리 일만 해야지, 이런 거잖아. 이번,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도 월급을 반밖에 안 주네? 그러면 나는, 그 월급 반 주는 정도의 일만 해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꼬우면은 돈을 더 주시던가, 이런 거 있잖아. 예. 일자리가 많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손 부족이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못 자른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쟤를 자르고 싶지만은 쟤를 자른다 하더라도 저보다 더 심한 애가 올 수가 있고 아니면 사람이 아예 안 올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악순환이죠. 예. 여러모로 이런 식으로 잘 맞춰줘야 되는데 악순환입니다. 예.